뉴욕 등 미 북동부 일원에 오늘 10에서 14인치의 눈 폭풍이 내려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항공편도 대거 결항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 입국자들에 대해 SNS 계정 비밀번호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제한하는 이민자 보호 법안이 결국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민 1순위의 우선 일자가 3개월 이상 진전했고 취업이민 3순위도 지난달보다 2달 앞당겨져 영주권 문호가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에서 어린이 4명이 독감 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등 미 북동부 일원을 강타한 눈 폭풍으로 오늘 하루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항공편도 대거 결항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 10인치에 가까운 눈이 내렸고 지역에 따라 14인치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진 곳도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북부 지역이 온통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아침 출근 시간 대부분의 지역에 발목 이상 눈이 쌓여 일부 지역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는 등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걷기도 힘들고 버스도 너무 힘들어요. 정말 교통도 불편하고 너무 눈이 많이 오니까 걷는 것도 힘들고 정말 불편하네요. 정말 춥고 이렇게 많이 눈이 오니까 모든 게 다 불편해요. 이처럼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부분의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뉴욕시 전철 노선 대부분이 서행 운행했고 버스 운행도 차질을 겪었습니다. 하늘길도 완전히 막혀 오늘 하루 총 2,70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한 것을 포함해 4일간 3,000편 이상이 취소됐습니다. 미끄러운 도로 사정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오늘 오후까지 300여 건이 넘는 자동차 사고가 신고됐고 주요 고속도로는 35마일 이하로 서행 운행했습니다. 뉴욕 일원을 강타했던 눈폭풍은 오후 들면서 잦아졌고 눈폭풍 경보는 오늘 오후 6시에 해제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였던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 입국 금지 조치가 중단된 가운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 입국자들에 대해 SNS 계정 비밀번호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켈리 장관은 지난 7일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입국자 중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이들을 걸러내기 위한 심사의 일환으로 방문자들의 소셜미디어를 확보할 수도 있다며 비밀번호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켈리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했던 이란, 이라크 7개국 출신들을 제대로 심사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켈리 장관은 해당 조처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라면서도 정보를 제공하길 원치 않는다면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하고 미국 방문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입국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켈리 장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처들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한편으로 우리는 방문자들에게 이런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그들이 정말로 미국에 들어오고 싶다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켈리 장관은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킨 행정명령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됐다고 인정하고 금지 대상국을 늘리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 이민자 보호법이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경찰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제한하는 이 법안이 결국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하원이 지난 6일 지역 경찰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제한하고 영장 없이 이민자를 추방 구치소에 구금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뉴욕주 자유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의장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표결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법안 제정이 어렵게 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플래레건 의장은 이 법안은 하원에서도 찬성 77표, 반대 58표로 힘겹게 통과됐다며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플래내건 의장은 법안의 모든 부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뉴욕의 경찰관들에게 연방법 집행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 상원은 공화당이 독립민주컨퍼런스와 정치적 동맹을 맺고 다수당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이민자 보호 등 진보적 성향이 강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통과되지만 매번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 4개로 구성된 뉴욕주 자유법안은 연방정부가 이민자의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 등을 명시한 거주민 등록 제도를 추진할 경우 뉴욕주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추방 사유가 되는 일부 경범죄 처벌 수위를 즉각 추방을 면할 수 있도록 1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뉴욕주를 이민자 보호 지역을 의미하는 생추어리 스테이트로 만드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목적입니다. 올해 11월에는 뉴욕시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레이스에서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퀴니펙 대학이 최근 발표한 뉴욕시장 선거 후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전체 응답자의 35%로부터 지지를 받아 11%에 그친 크리스틴 퀸 전 뉴욕시의장을 3배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이 9%의 지지로 2위, 하킴 제프리 연방 하원의원은 8위로 3위를 달리고 있으며 루벤 다이즈 주니어 브롱스 보로장과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각각 5%와 1%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스트링거 감사원장과의 양자 대결에서 43%대 32%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9%의 응답자가 드블라지오 시장의 재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퀴니펙 대학의 팀 멜로이 디렉터는 유권자들이 드블라지오 시장을 좋아하지 않지만 다른 시장 후보들에게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실시한다면 올해 시장 선거는 매우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 1순위의 우선 일자가 3개월 이상 크게 진전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도 지난달보다 2달 앞당겨지면서 영주권 문호가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17년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에게 해당하는 가족이민 1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지난달 2010년 2월 22일에서 2010년 6월 1일로 무려 14주가 앞당겨지면서 가족이민 중 가장 큰 진전폭을 나타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의미하는 가족이민 2A 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5년 5월 8일로 3주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인 2B 순위는 5주가 앞당겨졌습니다. 또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한 달,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인 4순위는 2주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가족이민 모든 분야에서 이번 달도 제자리 걸음에 그쳤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 일자는 2016년 12월 1일로 2달 빨라졌습니다. 3순위는 지난달에도 2달이 앞당겨지면서 올해 들어서만 5개월 이상 진전됐습니다. 3순위를 제외한 취업 이민 다른 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모두 오픈 상태입니다. 영주권 신청서 I-485와 함께 노동허가 발급 신청 I-765와 사전여행 허가 신청 I-131도 제출할 수 있는 사전 접수 일자는 취업 이민 모든 순위에서 3월에도 전면 오픈돼 기다림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됐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 승인만 받으면 2단계인 취업이민 청원과 3단계 I-485, I-765와 I-131을 동시 접수해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도 콤보 카드를 받아 준 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뉴욕시에서 어린이 4명이 독감 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올해 독감이 증가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2월에 독감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며 독감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나이와 거주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뉴욕시에서 지난달 4명의 아동이 독감 합병 증세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독감 시즌의 총 아동 사망자 수 5명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예년에 비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감 사망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시와 주 보건당국이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주 보건국은 공문을 통해 독감 예방접종이 독감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주민은 백신 주사를 맞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는 주로 독감 시즌이 시작되는 11월에서 12월 사이 접종을 마치지만 아직까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감 시즌이 끝나려면 아직 2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데다 통상적으로 2월에 독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올 독감 시즌에 총 15명의 아동이 사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89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전철, 버스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한 장의 티켓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리덤 티켓을 시범 운영합니다. 프리덤 티켓을 이용해 상호 환승도 가능하며 요금도 절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회는 어제 LIRR역이 설치된 퀸즈와 브루클린역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가을부터 버스, 전철과 LIRR의 승차권을 통합한 프리덤 티켓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메트로카드는 버스와 전철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LIRR은 구간별로 다른 가격으로 책정되는 티켓을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프리덤 티켓은 버스와 전철은 물론 LIRR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상호 환승이 가능합니다. 프리덤 티켓의 시범 운영역은 브루클린의 애틀랜틱 터미널역, 이스트 뉴욕역 등 7개 역이며 LIRR의 뉴욕 시내 구간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덤 티켓은 1회용, 일주일용, 30일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요금은 일반 메트로카드보다 비쌀 것으로 예상되지만 메트로카드와 LIRR 티켓을 별도 구매할 때보다는 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23만 건대로 감소했고 최근 3개월간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4천 건으로 한 주 전에 비해 12,000건 줄었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2주 연속 감소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근 약 3개월 동안 최저치를 나타냈으며 2년에 가까운 기간인 101주 연속으로 고용시장의 호조 또는 부진의 기준 선격인 30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4주 이동평균 청구 건수는 24만 4,250건으로 한 주 전보다 3,750건 줄어들며 1973년 11월 이후 약 43년간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등 미국 경제 전문 매체들은 대표적 단기 고용 지표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큰 폭의 변동 없이 꾸준히 낮게 유지되는 점이야말로 최근 미국 고용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직원들을 위한 무료 이민 상담을 제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국제 회계 법인인 언스트 & 영을 통해 직원들을 위한 무료 이민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이민이나 여행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이는 모든 파트타임 직원과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앞서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CEO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앞으로 5년 동안 10만 명의 이민자 직원들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이번 가을 학기부터 시리 칼리지에서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임 김 슈퍼바이저는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애들리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CCSF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법안에 대한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당국은 1년 이상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파트타임과 풀타임 학생들의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업료 면제안을 통해 3만여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치매는 옛 기억은 할 수 있지만 방금 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간병인 노인 학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94살의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간병인이 다가와 할머니 어깨를 툭 치며 잠을 깨우더니 다짜고짜 머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는 맞는 것이 익숙한 듯 머리만 푹 숙이고 있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보조기에 의지한 채 침실로 걸어가는데 그 와중에도 폭행은 계속됩니다. Why do you keep feeding the dog human food? I didn't do it. Shut up. Yes, you did. Stop lying to me. 이렇게 1분 남짓한 시간에 할머니는 머리를 11대나 맞았습니다. She's very frail. You can tell she's scared, and to have someone just take advantage of her that way and treat her that way is completely uncalled for. 할머니를 때린 범인은 59살인 브렌다 씨로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가족이 고용한 전문 간병인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가정집. 젊은 여성이 치매에 걸린 95살 할머니의 머리를 밀쳐버립니다. 할머니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이런 짓을 반복하더니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 가만히 있는 할머니의 얼굴을 쿠션으로 치는가 하면 옆자리에 편하게 누워 발로 툭툭 차며 괴롭힙니다. 참다 못한 할머니가 팔로 뿌리치자 분이 풀릴 때까지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댑니다. 할머니의 가족은 평상시 살갑게 대하는 간병인의 모습에 감쪽같이 속아 무려 3년 동안이나 치매 할머니를 이 여성에게 맡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 간병인이 85살 할머니를 우악스럽게 침대에 눕히더니 급기야 손으로 머리를 가격합니다. 이처럼 치매 노인들은 맞아도 기억을 못하고 제대로 말도 못한다는 점 때문에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This could be somebody's mother, it could be somebody's father, it could be their grandmother, their brother, their sister, and they're trusting that care is being provided to an adequate level, but it's really not. 문제의 간병인들은 모두 집안에 설치된 CCTV에 덜미를 잡혔는데 학대를 막으려면 이런 장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This type of technology is good to have to see what's going on at your house when you're not there. 무엇보다 가족들의 관심이 클수록 간병인의 몫을 짓이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간초린 소식입니다. AP 한국어의 대안으로 뉴얼 한국어 시험이 시행됩니다. 뉴얼 한국어 시험은 대학 진학 시 언어 점수로 사용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대학 진학 후 자신의 점수를 제출하면 학생 수준에 맞는 한국어 수업을 바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은 연 1회 4월에서 5월 사이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한국어 수업 레벨 4 이상이거나 한국어 수업을 2년 이상 배운 학생만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맹 의원이 투표 제도를 근대화하고 간소화하는 한편 선거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21세기 투표 개혁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유권자 등록 자동화 방안, 전과자 투표권 재부여, 투표소와 유권자 등록 상태 온라인 확인 시스템 구축, 지방정부 투표 시스템 향상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럿거스 뉴저지 주립대에서 나치 독일을 상징하는 스와스티카 문양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기숙사 관리 직원이 클로디어 홀 1층 스터디 라운지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스와스티카 문양이 그려진 것을 발견하고 즉시 대학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대변인은 현재 학교 측은 이번 사건을 혐오 범죄로 간주하고 조사 중에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주 클립튼 학군이 불법 체류 신분 학생을 위한 안전지역을 선포했습니다.
클립튼 교육위원회는 킨더가튼부터 12학년까지 학군 내 모든 학생들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클립턴 교육위원회 측은 학군 내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이는 법으로도 보호받는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고 쌀쌀한 날씨로 늦은 밤에 눈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저녁부터 비가 오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일요일도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